안녕하세요. 정원회계 컴퓨터 학원에서 회계, 재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우리 이번 차시에서는요, 개인 기업의 자본과 신용카드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법인기업 있죠? 법인기업이나 주식회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본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와 그리고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하변 요소와 내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는 NCS 학습 목표를 달성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개인 기업에 대한 자본 처리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기업의 자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개인 기업은 회사의 운영 자금을 다른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본인이 다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개인 기업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 자금을 충당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될 때 이러한 회사 운영 자금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본금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도 일단 기본적인 자본금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누가 나 카페 하나 차릴래?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바로 물어보죠. 너 자본금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본금을 뭐라고 한다? 회사의 운영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본이라는 큰 틀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에서는 자본금이 가장 큰 놈이거든요. 큰 놈인데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어디 가서 주식회사에 가가지고요. 자본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전부 다 개인 기업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자, 자본금 회계처리인데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하면서 회사의 운영자금을 출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출자가 뭐냐면 운영자금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라도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통장을 나눠 가지고요, 이 돈 가지고 가겠다라고 해서 따로 빼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 놓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회계 처리가 깔끔하게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 추적하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자본금의 출자라고 해가지고요.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자본금 2천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하였다. 이걸 뭐 원시 출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네요. 그죠? 그래서 나는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거가 증가하고요.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회사의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자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자본이 뭐가 되는 거? 증가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분개가 어렵지 않으세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추가 출자라고 돼 있죠. 추가라는 건 월시 출자. 사업을 개시할 때 낸 돈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의 운영자금을 더 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추가 출자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주 개인 통장에서 회사 당좌예금 통장으로 3천만 원을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에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뭐가 또 증가된다? 자본이 증가되죠. 회사의 운영자금. 그게 뭐가 된다? 자본금이 된다. 그래서 출자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사업을 개시하면서 뭐 자본금을 냈다.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뭘로 보시면 돼요? 자본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상황을 좀 바꿔볼 건데요. 인출금이라는 계정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회사 운영 자금을 사업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기중에는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기말 결산 시에
인출금을 자본금에 대체시키는 분계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거는 회사의 운영 자금이 자본금인데 이거 자본금을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드릴 때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어떻게 된다? 12월 31일 기말 전에 있죠. 기말 전에 사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썼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회사 운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 운영 자금인 자본금을 빼갔다 이렇게 왜 지돈이니까 사업주. 그래서 빼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말 결산을 정리할 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요. 기중에 있죠. 기중에는 뭘로 인출금이라는 계정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다가 마지막 기말에 결산할 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사업주 자택에서 사용할 가구 3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했죠. 그러면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된다. 보통예금 300만 원 기록하고요. 그런 차변에 뭐라고 쓰는 거예요? 예, 자본금이 준 건 맞거든요. 맞지만 기중이니까 지금 기중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죠? 자, 이렇게 사업주가 임의로 쓴 거는 인출금이라는 계정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자본이 많은 거 감소하는 건데 이게 사업주가 잠깐 돈이 없어가지고 쓰고 다시 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인출금을 없애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기말 결산일까지 계속 쭉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기말 결산까지 기다렸다가 누구를 이 인출금을 없애주시고 그때 자본금이 감소했다라고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듯이요? 숙제하듯이 한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기중에는 처리 안 하고 가만 놔도 뭘로 인출금 처리하고 있다가 기말에 자본금 대체. 그래서 자본금,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를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인출금을 한개 처리해서 이제 인출금이 없어지게끔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번. 5월 3일 보통예금 통장에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뭐가 증가해요?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차변에 뭘로? 보통예금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5천만 원. 그 다음 사업을 개시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요? 자본금이 되니까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 그래서 대변에 뭘로? 자본금으로 기록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거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사례 2번. 7월 8일 사업주 자택에서 사용할 가구 300만 원을 구입하고 예금은 보통예금에서 2차에 지급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사용할 가구는 우리 뭐가 된다고요? 업무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뭘로 본다?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는데요. 자, 7월 8일이니까 아직 기말이 안 됐죠? 그래서 인출금으로 임시로 처리하는 거예요. 금액 얼마? 300만 원.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까 대변에 뭘로?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로 금액 얼마? 3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항 볼게요. 자, 9월 10일 회사의 부족한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자 개인 통장에서 회사 보통예금 통장으로 5천만 원을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통예금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요? 5천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대변에는 이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추가 출자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랬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건데요? 예, 자본금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뭘로? 자본금으로 금액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그 사례 2번하고 연결 지으면 안 돼요. 만약에 사례 2번하고 연결 짓는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볼게요. 인출금 뭐가? 하변 잔액이 얼마다? 300만 원이다. 혹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인출금부터 먼저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인출금으로 얼마를? 300만 원을 없애주시고 요 자본금 있죠. 자본금을 4,700만 원으로 잡아주시거든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인출금 잔액이 있다 그러면 인출금 잔액에서 먼저 상계 처리해줘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문제하고는 연관짓지 마시고요. 그냥 이게 개별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사례입니다. 사례 4번. 12월 31일 기말 결산일 현재 인출금 사변 잔액은 얼마다? 45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까지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자본에서 빼가 쓴 게 얼마고요? 450만이 되는데 자본금으로 대체 안 시켜주고 그냥 인출금으로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기말에 와서는 이 인출금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뭐가 되고요? 인출금으로 금액 얼마? 450만 원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차변에 뭐가 된다?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으로 금액 얼마? 450만 원. 이렇게 기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네, 여기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기초 단계에서 자신감 하면서 기초 자본에다가 뭘 더하면 수은이익을 더하면 이말 자본이 되는데 이때 인출금이 있으면 인출금을 빼고 추가 출자는 더해서 이말 자본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정확하게는 얘네들이 자본금에 대한 얘기인데 이 자본금이 기말 자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게 되면 얘네들은 뭐 이익 잉여금이 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아직까지 뭐한다? 얘기하지 말고 하자고요. 그 주식회사 가서 자본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하고요. 그 전에 이렇게 일단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인출금은 차감하고 추가 출자를 더했을 때 기말 자본이 된다.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뭐에 대해서 카드 사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건데요. 누구요? 신용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거든요. 신용카드에 대한 회계 처리가 뭐 많이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기본 개념만 잡으시면 이것도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상황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매입처하고 매출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건 뭐와 똑같이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요? 외상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세요. 외상으로 한 거랑. 그래서 여기 원재료를 구입하고 카드를 결제한 거랑 제품을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를 받은 거랑 일단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에서 자, 매입처 보이죠? 자, 원재료 30만 원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매입처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어디가 가지고 여기 매출처에 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카드로 결제하고 원재료를 구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원재료를 구입했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가 되고요. 그러면 외상으로 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신용카드 만약에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일부터 말일까지 쓴 걸 다음 달 뭐 10일 날 결제한다든지 아니면 뭐 15일 날 결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썼다고 해서 쓴 금액을 지금 당장 나가는 게 아니고 누적해놨다가 한 번에 여러분들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구입했고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왜요? 아직 돈 안 줬으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잡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뭘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랑 똑같다고요? 외상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세요. 일반적인 상거래이냐 아니냐를 놓고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면 뭐가 되고요?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다라고 하면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매입 한쪽. 그러면 이제 매출 한쪽 있죠? 제품 30만 원을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 받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우리는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뭘로? 제품 매출로 금액 얼마? 3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면 이 매출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 회사라고 하면 대금이 지금 당장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금이 언제 들어오냐면 한 3일 정도? 뭐 길면 한 3일, 4일 정도 만에 여러분들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신용카드사가 물건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취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장기가 된 것도 취소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이틀에서 3일, 뭐 길게는 4일 정도 해서 좀 대금 지급하는 거 좀 기다렸다가 한 2, 3일 뒤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품 매출했지만 대금은 아직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상으로 했다라고 보시고 외상 매출금으로 분기하시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이나 제품 매출이 아니라 뭐 비품을 처분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토지를 처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수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일반적인 상거래이냐 아니냐를 놓고 매출처입니다.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었다면 외상 매출금으로 분기하시면 되고요.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아니다라고 하면 미수금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며칠 있다? 한 2, 3일 뒤에 일단 매출처에 먼저 대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용카드사가 얼마를 30만 원을 누구한테요? 매출처한테 매출한테에다가 줄 건데 그게 한 2, 3일 뒤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30만 원. 대변에는요. 외상으로 했던 거니까 외상 매칭 주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대변에 외상 매출금 3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록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처는 아직까지 카드사에 대금 30만 원을 지불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요 지불되는 건 조금 더 있다가 지불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재료를 매입하고 결제한 카드 대금 30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최대어 지급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신용카드사랑 약정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카드사가 이 30만 원을 이제 회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수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보통예금이다. 이런 데서 대금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3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나는 외상매입금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는 분계 차변에 뭘로 외상매입금으로 금액 얼마 3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여러분들이 전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고 바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개인 사업자분들 있죠? 이러신 분들은 이거 집계하는 것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신금융협회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상단에 보니까 승인 내역, 매입 내역, 입금 내역, 매출 잔고, 그리고 기타 서비스라고 해서 상단에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번호로 여기에 회원가입 하시고요.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있죠. 매출 대금액 이런 게 전부 다 집계가 돼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런 거 하나 가입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매출이나 매입을 조회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이트라고 했어요?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 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 나중에 알아두실 때 유용합니다. 그러면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사례 1번입니다. 5월 3일 상품 615만 원을 매입하고 회사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에 상품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요? 615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죠. 자, 상품은 일반적인 상거래, 즉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은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뭘로? 외상 매입금으로 분기해 주시고요. 금액 얼마? 61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는 이런 식으로 외상 매입금으로 분기하시오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 알아두시고요.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 2번 8월 14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비품 35,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회사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비품을 구입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하네요. 차변에 뭘로? 비품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 얼마? 35,000원. 물론 이거 지금 제가 아직 소모품에 대한 얘기를 안 해서 그랬는데요. 이렇게 비품을 이렇게 분기하지 않습니다. 소모품 B로 바로 분기합니다. 자, 그래서 비품 3만원치 매입했고, 자,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자,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한 게 아니죠.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가 된다? 부채가 증가했는데 외상 매입금 쓰시면 안 되고 물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35,000원. 이렇게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볼게요. 다음 사례 9월 10일 상품 660만 원을 판매하고 자, 상품을 판매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거래고요. 대변에 뭘로 기록합니까? 상품 매출로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660만 원. 이건 뭐가 돼요? 수익이 발생한 거. 그렇게 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거는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은 일반적인 상거래. 그래서 차변에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외상 매출금으로 분기하겠죠? 금액은 얼마? 660만 원.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칠 때는요. 여기 또 뒤에다가 뭘 달아준다고요?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봐도 또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 4번. 9월 19일 회사에서 업무 용도로 사용 중인 복사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업무 용도로 사용 중인 복사기는 뭐가 되고요? 비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복사기를 중고나라에서 160만 원에 처분하고 자, 복사기를 처분했습니다. 비품을 처분했죠. 그러면 자, 대변에 뭐가 나와야 돼요? 비품으로 나와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취득원가가 27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30만 원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인식할 수 있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취득원가가 27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13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가치 감소분을 따로 정립해 놓은 게 감가상각 누계액. 그러면 이 금액만큼 얘 가치가 감소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지금 금액이 얼마인데요? 140만 원이 되는데 이거를 중고나라에서 160만 원 처분하고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받았어요. 그러면 160만 원 처분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14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걸 160만 원 처분했으니까 뭐가 돼요? 20만 원만큼 뭐가 되는 겁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게 되죠. 물론 영업의 수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변에 비품을 처분하게 되면 비품이라고 기록하고 이때 취득 원가인 얼마로 270만 원으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항상 따라오는 거 차변의 뭘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요? 130만 원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160만 원 신용카드 결제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분개를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막 섞일 거예요. 이제 섞이니까 굉장히 혼돈이 오고 막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아닌 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뭘로요? 미수금 아직 안 받은 돈 금액 얼마? 160만 원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20만 원만큼 이익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얼마를 20만 원을 기록하면 되는데 나중에 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변 대변 합계보라고 했죠. 얼마예요? 요쪽이 290만 원이 되고요. 요쪽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27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90만 원인데 270만 원이면 대변의 금액이 얼마 모자라요? 20만 원이 모자르죠. 자, 그러면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유형 자산을 처분하고 이익이 얼마?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유형 자산의 처분에 대해서 복습도 한번 하면서 이때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면 뭘로 처리한다?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이냐 아니냐 이거 구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이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외상 있죠. 외상에 대한 것부터 복습 한 번 더 하시고 요거 마저 한 번 더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단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